3일차 강의는 코레일 종합편의 문제 해결 능력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영역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문제를 푸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접하면 다른 문제부터 풀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뒤로 미뤄두다가 결국 많은 문제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기 위해서는 결코 문제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만 오래 걸리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문제에 빠져 많은 시간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유형을 익히고 풀이 방법을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더 쉽게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능력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함께 볼 문제 유형은 참 거짓의 진실 게임 문제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4명에서 5명의 진술이 제시되고 진술의 진실 및 거짓 여부를 확인하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진술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수험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 유형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특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을 찾아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1명 또는 2명이 거짓을 말하거나 참을 말한다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모순되는 진술을 찾아 한쪽이 진실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나누어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보면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사원이 강남, 여의도, 상암, 잠실, 강화문 5지역에 각각 출장을 간다. 다음 대화에서 A, B, C, D, E 중 1명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때 항상 거짓인 것은? 여기서 A, B, C, D, E 5명이 각각 강남, 여의도, 상암, 잠실, 강화문으로 출장을 간다고 하였고 이 5명 중 단 1명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항상 거짓이 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A, B, C, D, E의 진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진술을 보면 D의 경우 C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D의 진술이 참인 경우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C의 진술이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D가 거짓인 경우 단 1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조건에 따라 C의 진술은 반드시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D와 C 중 반드시 1명의 진술은 거짓이 됩니다. 이처럼 이런 참 거짓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는 누구는 참을 말하고 있다 등의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C가 거짓인 경우와 D가 거짓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가 거짓인 경우 B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가 거짓이 되어 B의 진술 역시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1명이므로 이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C가 거짓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D가 거짓인 경우에 따라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가 거짓인 경우 C의 진술은 진실이 되므로 C의 진술에 따라 B의 진술도 참이 되어 D는 강남으로 출장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진술을 보면 B는 상암으로 출장을 가지 않고 C는 여의도로 A는 잠실로 출장을 갑니다. 이때 B는 강남, 상암, 여의도, 잠실로 출장을 갈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하나인
광화문에 출장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A 잠실, B 광화문, C 여의도, D 강남, E 상암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광화문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표를 보면 A는 잠실로 출장을 가므로 E는 참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답에서 제외됩니다. 2번을 보면 B는 여의도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역시 표로 확인해 보면 B는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으로 출장을 가므로 2번도 답에서 제외됩니다. 3번 C는 강남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C는 여의도로 출장을 가므로 3번도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4번을 보면 D는 잠실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표에서 보면 D는 강남으로 출장을 가므로 역시 4번도 제외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을 보면 E는 상암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 표를 보면 E는 상암으로 출장을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E가 상암으로 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5번은 항상 거짓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 문제 유형은 참과 거짓을 가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진술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풀어볼 문제 유형은 배열하기 또는 연결하기 유형입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리를 배열하거나 요일에 배치하게 하는 등의 유형으로 평소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패턴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회사 근처에는 A, B, C, D, E 5개의 약국이 있으며 공휴일에는 A, B, C, D, E 약국 중 단 2곳만 영업을 한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여기서 5개의 약국 중 공휴일에 단 2곳만 영업을 한다고 할 때 참이 되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뒤에 단서를 보면 단 한 달간 약국의 공휴일 영업일수는 서로 같다 라고 해서 단서 역시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의 공휴일은 총 5일이다. 여기서 공휴일이 5일이고 공휴일에는 약국 2곳이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개의 약국은 총 10번의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약국의 공휴일 영업일수가 서로 같다고 하였으므로 5개의 약국은 이번 달에 각각 2번씩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오늘은 3번째 공휴일이며 현재 A와 C 약국이 영업하고 있다. 여기서 총 5일의 공휴일 중 3번째 공휴일에는 A와 C 약국이 영업을 하므로 이를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공휴일에는 A 약국과 C 약국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보면 D 약국은 오늘을 포함하여 이번 달 남은 공휴일에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 D 약국은 3번째 공휴일인 오늘부터 남은 공휴일에 더 이상 영업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때 이번 달에 모든 약국이 2번씩 영업을 해야 하므로 D 약국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공휴일에 영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공휴일에 D 약국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이어서 보면 이 약국은 마지막 공휴일에 영업한다. 따라서 5번째 공휴일에는 이 약국이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을 보면 A와 이 약국은 이번 달 공휴일에 D 약국과 함께 한 번씩 영업하였다. 여기서 A와 이 약국이 첫 번째, 두 번째 공휴일에 영업한 D 약국과 함께 한 번씩 영업하였다고 하였으므로
표의 첫 번째, 두 번째 공휴일에 각각 A 약국, E 약국 또는 E 약국, A 약국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번째 공휴일과 다섯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찾으면 되는데요. 아까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모든 약국이 이번 달 공휴일에 두 번씩 영업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A 약국이 첫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경우를 보면 첫 번째 공휴일과 세 번째 공휴일에 영업을 하여 총 두 번 영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공휴일에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총 두 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약국의 경우도 첫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경우 첫 번째, 다섯 번째 공휴일로 두 번, 그리고 두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섯 번째로 총 두 번 영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 약국, A 약국, E 약국은 모두 제외됩니다. 그러면 남은 B 약국과 C 약국이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공휴일에 영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C 약국은 세 번째 공휴일에 한 번 영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C 약국이 다섯 번째 공휴일에 영업을 한다면 네 번째 공휴일에는 B 약국만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조건에서 공휴일에 두 곳이 영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공휴일에는 C 약국이 아닌 B 약국이 E 약국과 함께 영업을 하고 네 번째 공휴일에는 B 약국과 C 약국이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면 A 약국은 이번 달 두 번의 공휴일에 연속으로 영업한다. A 약국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면 A 약국이 두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경우 세 번째 공휴일과 함께 연속으로 영업하는 것이 성립하지만 A 약국이 첫 번째 공휴일에 영업할 경우 이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면 이번 달 B와 E 약국이 함께 영업하는 공휴일은 없다. 여기서 B와 E 약국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면 다섯 번째 공휴일에 E 약국과 B 약국이 함께 영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제외됩니다. 다음 3번을 보면 B 약국은 두 번째, 네 번째 공휴일에 영업한다. B 약국의 영업일을 찾아보면 네 번째 공휴일과 다섯 번째 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3번도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4번을 보면 네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은 B와 C이다. 그러면 B와 C 약국이 네 번째 공휴일에 영업하는지를 보면 네 번째 공휴일에 B 약국과 C 약국이 함께 영업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참이 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번을 확인해 보면 이 약국은 첫 번째, 다섯 번째 공휴일에 영업한다. 이 약국의 영업일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다섯 번째 또는 두 번째, 다섯 번째 공휴일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반드시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어지는 조건이 복잡하다면 표를 이용하여 조건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풀어볼 문제는 3C 분석을 활용한 문제 해결 유형입니다. 3C 분석은 주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때 3C는 아래 표에 나온 것과 같이 고객, 경쟁사, 자사를 의미합니다. 즉, 3C 분석은 시장 내에서의 고객, 경쟁사, 자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소비자를 의미하며 주가 되는 소비자들은 누구인지,
그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경쟁사는 말 그대로 현 시장에서의 경쟁사를 말합니다. 주로 경쟁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경쟁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자사의 자원은 풍부한지, 자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정장 제조 전문 회사에서 20대를 위한 캐주얼 스파 브랜드에 신규 진출하려고 한다. 기아는 3C 분석 방법을 취하여 다양한 자료를 조사했으며 아래와 같은 분석 내용을 도출하였다. 자사에서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기서 남성 정장 제조 전문 회사가 지금 20대를 위한 캐주얼 스파 브랜드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래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진출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택지의 내용을 보면서 분석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대 스파 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자사의 유통 및 생산 노하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현재 20대 스파 시장이 급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지 위의 표에서 찾아보면 먼저 고객 분석 내용에서 20대 캐주얼 및 스파 시장은 매년 급성장이라는 두 번째 항목과 경쟁사 분석 내용의 첫 번째 항목에서 경쟁사는 글로벌 및 통종 스파 기업, 캐주얼 전문 기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현재 이와 같은 20대 스파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장 제조 회사는 자사의 유통 및 생산 노하우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사 분석의 네 번째 항목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유통과 생산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은 판단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보면 40대 중년 정장 시장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새로운 수요 발굴이 필요하며 기존의 신사 정장 이미지를 벗어나 20대 지향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면 신규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므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40대 중년 정장 시장이 감소 추세에 있음은 고객 분석 내용의 첫 번째 항목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지향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면 신규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사 분석 내용을 보면 마지막 항목에서 디지털 마케팅 역량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으로 신규 시장에 진입이 어려울 것임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3번은 20대 스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하위 업체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이겨내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신규 사업의 진출은 적절하지 못하다. 여기서 20대 스파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하위 업체의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사 분석 내용에서 세 번째 항목에 따르면 경쟁사들 중 상위 업체가 하위 업체와의 격차를 위해 파격적 가격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위 업체가 아닌 이는 상위 업체의 정책이므로 3번 역시 옳지 않은 분석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20대 스파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매력적이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자의 전략이 막강한 데 비해 자사의 자원과 역량은 부족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20대 스파 시장의 상황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적절하므로 뒤에 자사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지 경쟁사와 자사 분석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경쟁사들은 이미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 생산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상위 업체는 20대 지향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반면에 자사는 진출 시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브랜드 인지도는 낮으며 유통과 생산 노하우도 부족하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 역시 부족합니다. 즉, 다른 경쟁자의 전략에 비해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므로 신규 사업의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번을 확인해 보면 파격적 가격 정책은 이미 상위 업체가 구사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므로 새롭게 진출하는 업체가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사의 높은 브랜드 이미지 역시 위에서 분석한 낮은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석 내용이 주어졌을 때는 먼저 선택지를 확인하고 분석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볼 문제는 스왓 분석을 활용한 문제 해결 유형입니다. 스왓 분석도 앞서 본 3C 분석과 마찬가지로 주로 마케팅 전략 또는 경영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기업의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S는 강점으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의미하며 W는 약점으로 자사의 약점을 의미합니다. O는 기회로 시장, 경쟁사, 고객 등 외부에서 비롯되는 기회를 의미하고 T는 반대로 외부에서 비롯되는 위협을 의미합니다. 즉, 강점과 약점은 내부 환경에 대한 요인이며 기회와 위협은 외부 환경에 대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왓 분석을 통해 자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S와 약점 W를 중심으로 4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강점 S를 중심으로 SO 전략과 ST 전략을 보면 SO 전략은 강점과 기회로 강점을 살려서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며 ST 전략은 강점과 위협으로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반대로 약점 W를 중심으로 WO 전략과 WT 전략을 보면 WO 전략은 약점과 기회로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며 WT 전략은 약점과 위협으로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 섬유에 대한 스왓 분석 자료이다.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섬유에 대한 스왓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앞서 본 3C 분석 문제와 같이 먼저 보기를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분석 자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을 보면 SO 전략으로 첨단 신소재를 적용한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 여기서 SO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므로 강점과 기회 요인에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을 보면 A 섬유는 현재 첨단 신소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 요인을 보면 현재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네요. 따라서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첨단 신소재 특허를 활용하여 고기능성 제품을 개발한다는 SO 전략은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기 니은을 보면
ST 전략으로 첨단 신소재 관련 특허를 개발도상국의 경쟁업체에 무상 이전한다. 여기서 ST 전략은 강점과 위협 요인을 활용한 전략이므로 이를 확인해 보면 위협 요인에서 현재 저임금의 개발도상국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은에서는 A 섬유의 강점인 신소재 관련 특허를 위협이 되는 개발도상국의 경쟁업체에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피하는 전략인 ST 전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지 않은 전략이 됩니다. 다음으로 디귿은 WO 전략으로 문화 콘텐츠와 디자인을 접목한 신규 브랜드 개발을 통해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한다. 여기서 WO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므로 약점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A 섬유는 현재 브랜드의 인지도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 요인에서는 정부가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므로 A 섬유가 문화 콘텐츠와 디자인을 접목한 신규 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를 보완하여 정부의 사업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의 WO 전략은 적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리을 보기를 확인해 보면 WT 전략으로 기존 설비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한다 라고 하였는데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이므로 신규 생산 설비 투자가 미흡하다고 한 약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여기서 기존 설비에 대해 재투자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위협 요인을 보면 중저가 의료용 제품의 공급이 과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의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 능력의 언어 관련 문제 유형을 함께 보았습니다.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통해서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문제 접근 방식을 익혀 취약한 유형을 보완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